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이 부동성 의가 등장을 하고요.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우리 위치의 고정성 또는 비이동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동성 그러면 가로 2번에 가시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기준이 되죠. 자, 그래서 바로 이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케 하는 가장 원초적인 특성,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근데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뭐가 틀려진다라고 했냐면요. 공시 방법이 틀려지죠. 우리가 동사는 점유로서 공시를 하지만 부동산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바로 공시 방법이라는 것이 틀려지더라.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이 등기라는 걸 통해 공시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뭐 때문이란 얘기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공시 방법이 틀려지는 이유도 결국 이 부동성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가로 3번에 가시면 굉장히 중요한 또 파생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자, 바로 시장의 국지성. 자, 시장의 국지성. 자, 우리가 국지라는 뜻이요. 국지라는 뜻은 한정된 땅을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한정된 땅, 즉 국한되어서 국부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자, 국지성, 쉽게는 지역성.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을 아주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부동성,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부동산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요. 많은 현상이나 활동들이 그죠? 이 부동산 주변에서 발생하는 거죠. 이 부동산과 관련된 현상들이 다른 그죠? 위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주변에서 많은 현상과 활동들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그죠? 여기서 그죠? 이 부동산 관련된 현상들 그러면 결국엔 나중에 얘가 속한 지역과 얘가 속한 지역이 달라져 버리는 가격도 틀릴 것이고 임류도 틀리고 거래 관행도 틀려지고 자, 얘와 얘의 그죠? 이 시장이 서로 틀려져 버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국지성, 지역성이라는 것이 강해져 버리는 거죠. 지역 시장을 형성하더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큰 통일된 시장이 아니고요. 자, 지역에 따라 시장이 여러 개로 분화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에 집이 필요한 사람이 부산에 가서 집을 얻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장의 지역성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개의 시장으로 분화되는 현상이 또 발생을 해요. 자, 시장의 분화라는 것이 결국 하위 시장을 형성하더라. 서브마켓. 하위 시장을 형성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벌써 서울이다 라고 하면 강남과 강북의 시장이 분명히 또 틀릴 것이고 강남 안에서도 강북 안에서도 시장이 여러 개로 다시 이렇게 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자, 용도에 따라서도요. 주택시장이다라고 하면요. 자가주택시장으로 차가주택시장이 있을 것이고 자가주택시장에서 다시 단독주택시장이 있고 공동주택시장이 있겠죠. 그리고 다시 단독주택의 종류들, 공동주택의 종류들 시장이 자꾸자꾸 이렇게 하위시장으로 세분화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국지성, 지역성 자, 특히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항상 부동성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개의 시장으로 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하위 시장을 형성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요. 자, 삼성이라는 건설회사가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자재를 이용해서 여기 강남의 시장과 강북의 시장에다가 똑같이 아파트를 똑같이 공급을 했어요. 물리적으로도 똑같아요. 자재도 똑같고요. 디자인도 똑같고요. 자, 그런데 얘네 둘이 가격부터 틀리더라는 얘기예요. 자, 똑같이 물리적으로 공급을 했지만 이 두 개의 부동산이 벌써 가격부터 틀리다라는 것은 얘네들이 속한 시장이 같다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죠? 얘네들은 서로 전혀 유사하지 않다, 대체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국은요, 가격도 비슷해지고 대체성이라는 것이 있으려면 결국은 어디 안에 속해 있어야 되냐면요. 같은 시장 안에 속해 있을 때 서로 유사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부동산은 이렇게 시장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시장 안에 속해 있을 때 가격이 비슷해지는 것이지 서로 다른 시장 안에 속해 있다면 얘네들은 전혀 유사하지 않다. 가격부터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요 원 하나, 그죠? 제가 이게 원을 표현을 하면서 결국 동일한 시장 지역 안에 속해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을 이제 앞으로 학계론에서는 뭐라고 계속 표현을 할 거냐면 동일 수급권.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돼요. 자, 수급권이라는 뜻이요. 시장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시장 지역. 그럼 결국 동일 수급권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을 하면 무슨 뜻이죠? 동일한 시장 지역. 그죠? 자, 그 동일한 시장 지역 안에 속해 있는 물건들이 가격들도 비슷해지고 서로 유사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바로 동일 수급권이라는 것을, 그죠? 동일 수급권이라는 것을 자, 형성케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동성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자, 결국 그럼 시장이 여러 개로 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 간에 또 뭐가 발생하느냐. 계속 연결해서 자, 시장 간에도요. 수급의 불균형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죠? 시장 간의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한대요. 나중에 시장론에 가면 또 이런 현상들을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이 강남과 강북의 시장이 있는데요. 시장 간에도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죠. 강남의 시장이 지금 만약에 초과 수요 상태다. 그럼 강북의 시장은 자,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시장 간의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시장에서 초과 수요 상태라는 것은요.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급등하죠.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었다면 다른 시장에 여기 남는 물건을 그죠? 갖다가 채워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부동산은 이동이 불가능하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남아도는 물건을 이쪽에 갖다가 채워줄 수가 없더란 얘기요. 결국 이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시장을 굉장히 불안전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요, 지금 가로 3번에서 중요하게 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의 의 부분 보세요. 기억에. 부동산은 서로 다른 지역 간에는 수요 공급 간 대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시장을 자, 구성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쭉 내려오시면 동그라미 2번 내용 부분에 가시면 기억에 자, 부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현실적이고 구체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된다. 또한 부동산 시장은 구분된 수요자들에 의해서 자, 분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오른쪽에 그 참고 부분에도 수요자들에 의해 시장이 분화되는 현상을 시장의 세분화라고 한다. 자, 그래서 바로 시장의 국지성, 지역성이 강해져서 시장이 여러 개로 분화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하위 시장, 서브마켓을 형성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디귿 지문에 가시면요. 부동산은 어느 지역의 수요가 급증했다 하더라도 다른 재화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할 수가 없다. 자,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남아돈다라고 해도 그걸 다른 부족한 지역에다가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미음 지문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자, 부동성이나 이질성 등의 특성은 부동산 시장의 경쟁을 지역 내 경쟁으로 유도하며 이는 정보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한 상업용보다는 수요자들이 정보에 얻은 주거용 경우가 더 심하게 나타난대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지역화되어 있다 보니까요. 지역 경쟁이 또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동산 시장이에요. 근데 이 지역 경쟁이 결국 어느 용도에서 더 치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보다는 바로 이 주거용 부동산에서 자, 이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왜?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 투자자들은요. 보통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가치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이제 생활 필수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보통은 상업용처럼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또 시장에 진입하지는 또 잘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업용 투자자들보다 정보가 훨씬 더 부족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지역 경쟁이
무슨 용도에서 가장 치열하다라고 기억하셔야 되죠. 상업용보다는 주거용에서 가장 치열하게 발생한다라고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니을에 가니까 니을 잠깐 올라가시면 그런 지문이 또 있죠. 지역 분석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한대요. 자, 왜요? 결국 만약에 보세요. 평가사가요. 자, 요 시장에 있는 A라는 부동산을 평가한다. 그런데 부동산들이 속해 있는 지역이 다 틀리죠. 그 지역의 특성들이 다 틀리더란 얘기요. 자, 그러니까 평가사들은요, 요 A라는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하기 앞서서 항상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이 부동산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을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역 분석이다.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 부분에 가시면 자, 지역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동산 분석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지역 분석이 결국 필연화되는 이유는 자, 시장의 지역성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평가사는 이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기 앞서서 얘가 속한 그 지역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지역 분석에 이론적인 근거가 되는 그런 특성 역시 부동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서 보시면요. 자, 가로 4번에 가셔서 자, 76페이지. 자, 부동산이 또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발생 현상이 또 발생을 하냐면 자, 임장활동이면서 정보활동이래요. 자, 임장활동이면서 자, 부동산은 정보활동이다. 자, 우리가 임장이라는 것이요.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하는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결국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까 부동산을 실내에 갖고 와서 내가 탁상 앞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물건이 있는 곳에 직접 내가 나가야 되더라는 얘기요. 자, 그래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임장활동이다. 자, 또 이 지역성이 강하다 보니까요. 그 지역의 정보라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동산의 활동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보활동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임장활동 및 정보활동이고 자, 5번에 가시면요. 부동산의 가치는 위치 가치다. 자,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굉장히 틀려지는 위치 가치의 성격